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군무원 시험 대비 기초 이론 특강이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자, 누구에게나 시작은 있고요. 시작은 당연히 좀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 설레는 마음이 좋은 의미의 긴장감이라고 보고요. 흐트러지지 않는 긴장감, 끝까지 우리 시험 보는 그날까지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힘들 때는 처음 시작하던 바로 오늘, 이런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하거든요. 자, 1%의 빈틈도 없다. 흔들림 없는 완벽한 군무원 국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헛된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저도 제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리고 우리 학생들과의 신뢰, 약속이라는 그 엄중함을 지키기 위해 매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1년 후 여러분 시험을 보는 그날에도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선생님이 첫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정말 1년 동안 참 선생님 훌륭하셨다, 멋지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도록 저도 많이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우리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수업은 기초 이론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진행하다 보면 항상 이제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잘 모르는 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막 너무 무리하게 막 달려가요. 그렇다 보니까 고꾸라지고 엎어지고 또 스스로 갑자기 막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좌절하고 나만 못하는 건가? 국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이렇게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준비한 강의입니다. 기초 강의의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이에요, 개념. 그래서 국어에 대한 문법적 개념이나 국어 용어들을 이해하고 시작을 하고 문학과 비문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정말 선택이 매우 탁월하고 훌륭했음을 나중에 입증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 영역 총정, 이제 국어가 무엇이냐, 다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선생님, 저 처음이에요. 수능 이후로 처음이에요. 뭐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와서, 아니면 정말 저 잘 모르는데 일단 남들이 뭐 하라고 이렇게 해서 약간 수동적이고 타에 의해서 시작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을 정도로 국어는 뭐다, 군무원 시험은 뭐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좀 지식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 영역에 대한 부분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주요 개념을 제가 각 영역별로 문법적인 용어를 포함하여서 뭐 대략 한 60가지, 아니면은 문법적인 용어들, 또 비문학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정말 알차게 지금부터 총 24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워밍업 단계를 거치게 되면 다음 일정에는 가장 기본적인 정말 이론 완성 강의를 여러분과 이제 함께 하고, 한 번 수업을 하고 한 번 들었을 뿐인데 그게 완료가 되어야 돼요. 뭐 다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시작과 끝이 일관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시절에 방황을 하는 것은 목표의 부재에서 오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뭐가 맞는 건지. 사실 누구나 다 군무원이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 최초의 선택이진 않아요. 하다 보니까 차선의 선택, 차차선의 선택, 돌다 오니까 이게 좋은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이 나중에 보면 옳았어요. 예, 그 목표라는 것은 처음에 정했던 게 목표가 아니에요. 다시 선택을 하고 고민을 했을 때 그게 나에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이 선택이 분명 신중하게 고민하고 이 강의를 듣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정했다면 그럴 때는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게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배는 항해하는 게 목적이죠. 물 위에 있다고 해서 그게 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있으면 항해, 목표가 없으면 표류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탁월한 선택을 존중하며 여러분도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군무원 좋다더라. 그래서 절반의 공무원과 또 물론 군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 군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군 공무원으로서의 혜택이 특별히 더 있다. 뭐 역시 절세들, PX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의 장점들이 많이 있다고들 주변에서 살펴봐야 돼요. 뭐 단점을 생각하면 안 돼요. 기왕 도전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군무원으로서의 그 선택에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목표가 방황하지 않도록, 헤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강의 계획서에도 이런 이미지를 제가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저는 뭐 정원상 국어 정말 항상 이름을 걸고 저 역시도 강의를 한 28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1년을 28번 한 것이 아니라 28번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준비했다. 그래서 이미 준비된 강의다라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뭐 국어는 무엇보다도 정확해야 하고, 뭐 교재에도 오타가 없어야 되고, 여러분 군무원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이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 강의에서도 뭐 여러 자료를 통해서도 보면 아 선생님 참 정성이 있구나. 오늘 당장 지금 강의 계획서를 받았지만 저의 모든 강의에는 이렇게 미리 강의 계획서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야 오늘 수업이 무엇이고 다음에 어떤 수업을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와야 될지 이런 걸 여러분이 한눈에 다 알 수 있어요. 강의 계획서도 그냥 A4 용지에 글자만 띄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는 것이 또한 제가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고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와 오늘 나간 자료 그리고 오늘 국한 혼용 자료 또 문제도 오늘 같이 풀 거니까 문제와 정답 자료까지 여러분에게 다 제가 조회 해설까지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 강의가 끝나게 되면 이제 이론서로 강의 노트로 여러분에게 효율적인 공부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거듭 수업을 들었을 뿐인데 그게 국어의 모든 것이고 그게 시험에 다 나올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료에도 여러 가지 합격 수기들, 역시 군무원 제자들 이런 분들이 썼던 글 하나하나 한 글자도 제가 손대지 않은 거예요. 뭐 자기적으로 막 만들어내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인들이고 제가 뭐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수업 후기나 강의 평들을 참고하셔도 충분히 객관적일 수 있고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와도 교감이 되어야 돼요. 저 혼자만 뭐 저는 좋은 선생님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고요. 여러분이 그걸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할 거고요. 제가 더 많은 자료들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부터 기초이론 특강이라고 강의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은 전 영역에 대한 국어를 한번 쭉 소개해 드리고 또 우리 군무원과 관련해서 공부 방법들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또 공무원의 국어, 뭐 군무원의 국어 물론 대동소이하지만 또 군무원에 적합한 내용들을 좀 압축해서 설명해 드려야 하겠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좀 개념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개념 중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법 용어들, 아직도 부담스러운 듯한 단어들, 어간이 뭐고 어미가 뭐고 어근이 뭐고 접사가 뭐고 형태소가 뭐고 단어가 뭐고 합성어가 뭐고 파생어가 뭐고 이런 말들이 되게 처음에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론과 함께 잘 소개해 드릴 거고 거기에 대응되는 최근 기출문제 바로 군무원 9급 7급 문제도 물론 반영이 되어 있고요. 다만 공통적인 역시 국가직, 지방직 등등 다른 직렬들의 문제를 통해서도 아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라는 걸 직접 풀어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설과 오답, 정답 뭐 다 제공해 드립니다. 자, 또 우리 군무원 9급 7급 100% 출제되는 한자 성어가 있어서 한자 성어를 통해 한자를 공부하는 어떤 기반이 되고 초석이 되면서 최근 기출 한자 성어 270개를 여러분에게 오늘 그 자료집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가나다 순으로 저랑 또 공부하게 됩니다. 또 주요 문학의 개념도 문학도 작품이 아니에요. 시나 소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개념들을 잘 정리해 드릴 것이고 또 비문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시줄비, 시간을 줄이는 비문학이라고 해서 제가 역시 전체 팁들 한 40가지 정도의 요령들을 시각적으로도 잘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우리 수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PPT 수업입니다. 제가 막 일일이 다 칠판에 글 쓰고 여러분이 받아 적고 이런 게 아니고요. 칠판에 있는 내용이 거의 여러분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건 추가로 적으면 되는데요. 이 PPT 한 장 한 장에도 저의 인생이 있고 또 저의 정말 어떤 삶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의뢰해서 맡겨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들을 통해 제가 다 여러분 보기 좋도록 잘 정리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저 개인적으로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이제 자녀들이 있지만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PPT 하나 이렇게 자식이 셋이다.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다 PPT는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신 분은 알지만 다 이게 정성이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한 암기가 저절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군무원 국어 기출의 10가지 경향, 뭐 지금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는 건 첫 번째 우리 기출 해설을 제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료로 볼 수 있는 군무원 기출 해설들을 보시면 전체 경향들은 이미 소개한 게 있고요. 다만 어쨌든 10가지 경향이라고 해서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어문 규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지막 이 중에도 보니까 저랑 마지막 종강 때 있었던 분이 소수 있으신데요. 그분들은 다 증명하고 입증할 거예요. 제가 시험을 앞두고 정말 맞춤법 OX, 이 맞춤법 OX라고 하는 특강을 단기적으로 해드렸는데 놀랍게 거기서 거의 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우리 1권 뒤에, 이론서 뒤에 있어요. 원래 여러분이 나중에 이론서를 받으시면. 그래서 그 맞춤법 OX에서 나왔던 지난 9급 문제만으로도 7문제.
뭐 7급 문제만으로도 8문제 이렇게 어문 규정의 비중들이 상당히 높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문 규정 역시 추후에도 저랑 다시 한번 설명하고 또 특강 등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어문 규정은 O와 X만이 있을 뿐 세모가 없다는 거거든요.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기 때문에 그 양을 폭발적으로 늘려나가야 하는데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다 알고 있고 여러분에게 다 제공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비문학의 비중이 일반적인 이제 군무원이 아니라 국가직 또는 지방직 서울시라면 비문학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군무원은 특이하게 어문 규정의 비중이 제일 높다는 거죠. 그래서 외워야 할 것은 빨리 외우시고 어쩌면은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기 전 아니면 군무원을 준비하기 전 요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쯤은 풀어 보셨어야 해요. 오늘 와서 저에게 묻는 분들이 선생님 군무원 시험 어떻게 나와요?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이 아, 요즘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군무원 기출을 보았더니 할만한데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할만하다라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단편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뭐 수능처럼 아니면 PSAT처럼 뭔가 추론 문제, 논리 문제, 사고력 문제 막 지문 엄청 연락 길어 이런 거 아니에요. 단편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좀 간단해 보여요. 하지만 두 번째, 결국은 암기의 양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가 아니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까지 했다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101에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했다, 노력했다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한 1년 정도에 다 끝내자는 거죠. 가장 많이 지금 선발하는 2021, 2022 예상되는 우리 군무원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진짜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가장 최악은 내년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같은 1년이 그 1년이 상대적인 지금 시간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뽑는 인원으로 보거나 아니면 준비의 시간으로 보거나 지금 오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이 기초특강을 듣는 건 진짜 잘하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문학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서 앞으로도 좀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자, 문학 역시 수능 이후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 없어. 그러니까 나만 못해, 내가 이래, 나는 국어를 약해, 뭐 국어책을 많이 안 이런 이야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 그런 사고력이거나 문학 작품을 많이 알아야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게 다 이제 제가 선생이고 이게 학원이고 여러분이 학생이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이런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식문학이 있고요. 그래서 암기해야 할 문학도 있고 물론 문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힌트들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문학을 해드립니다. 이론으로도 문제풀이 과정으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처음이라서 잘 모를 수 있으나 제가 전년 우리 GWP와 수업을 하면서 거의 단 한 주도 쉬지 않았어요. 거의 뭐 휴강, 결강, 뭐 지각,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시험 보기 직전 주까지 저는 종강을 했고요.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보충도 막 더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과거가 아니라 이제 현재이고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현재가 되어야 되니까 문학 역시 충분히 관동별곡 특강 해드렸더니 7급 시험에 나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이 특강 했던 것들, 시조 특강 같은 거 이렇게 짧은 특강들 여러분에게 추가로 문학도 더 해드릴 것이고요. 자, 역시 문법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용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이 시간, 이 문법 특강을 우리가 따로 뭐 현재는 계획은 없으나 문법 용어들을 좀 정리해드리면서 용어에 대한 두려움, 부담감을 좀 떨치라고 제가 수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군무원도 특유의 지역적인 어휘 문제들이 잘 나와요. 고유어, 한자 이것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제가 해드릴 거고요. 이론서에 정말 뭐 기출 고유어 뭐 예를 들어 300개 이런 것도 있지만 낯선 고유어 500개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고유어들도 여러분에게 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고 정말 한자 계열 처음에 이제 단편적인 군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살짝 두려운 건 하나 한자 계열이거든요. 한자의 표기 도금 아까 한자성어 270개로 시작했지만 최소 500개 최대 600개 이런 정도로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자성어도 기본부터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시험에 당장 나올 수 있는 것 오늘 자료 또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국한 혼용 지문들도 제가 드릴 테니까 매주 자료를 받아가시면서 꾸준히 쌓아 올라가면 배터리 충전하는 거 똑같아요. 완충이 되기 위해서는 0부터 시작을 하죠. 1부터 시작을 하죠. 어떻게 50, 60부터 우리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은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자어의 의미부터 한자의 표기도금, 한자 성어까지 우리 군무원 시험 모두 출제되고 있습니다. 9급 7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출제되고 있고요. 저법과 쓰기 영역, 토론, 토의, 속담도 뭐 역시 2년 연속 9급 7급 모두 지금 출제된 영역이고요. 일종의 민간 격언이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자, 그 외에 훈민정음이 포함되어 있는 고전 문법, 그리고 언어와 국어, 뭐 의문의 표현도 이런 것들이 다 넓은 의미의 뭐 경향 안에 지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는 결국 다 나오겠죠. 다 나오겠지만 우선순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공무원 시험의 특성상 100점을 받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직렬에 따라 다르지만 뭐 전년도 기준으로는 60점대 합격합니다. 이번에는 점수가 살짝 올랐어요. 지금 아직 정확한 뭐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지만 국어가 전년도보다는 좀 무난했고, 물론 행정학, 행정법, 뭐 경영학 이런 게 좀 어려워서 과락이 그 과목에서 나오는 학생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년도보다는 살짝 올랐다 이런 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한 80점대면 넉넉히 합격합니다. 80점대면. 그래서 여러분이 70점대, 80점대를 목표로 한다는 건 한두 문제 정도에 너무 상처받고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열심히,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려야 하는 게 상대평가죠. 시험은 과락을 제거한다면 절대평가 같지만, 그러나 경쟁이라는 것은 상대평가인 셈이니까요.